안녕하세요. 온라인 거창 아림실버대학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이때쯤이면 가실이 익어가고 벼들이 한창 익어갈 무렵이지만 올 7, 8월은 유난히 비 소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가정에는 비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8월이 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름 실버 캠프인데요. 매 시간마다 전해지는 마인드 강연, 장기자랑, 공연도 함께 볼 수 있었고 서로 얼굴을 대하며 반갑게 인사도 하고 간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캠프에 가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름 캠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래 교실로 시작하겠습니다. 실버대학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실버대학을 통해서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불러드리겠습니다.
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기장에 다시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이 오늘도 가버린 당신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얼룩진 기장에 다시 그대 모습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아빠 왔다. 마이크. 아빠 왔다는데도 아빠 오셨어요? 대학 입학 통지서 받자마자 벌써부터 진부석 꾸리다니 아빠 좀 서운하다. 들어오시자마자 그러시니까 제가 더 서운하네요. 아빠, 뉴욕이 뭐 멀어요? 비행기 타면 금방이에요. 마이클, 비행기를 타고 6시간에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뉴욕이야. 태평 소른 소리 나고 정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하루가 멀다고 올 거잖아요. 수화물이 20kg니까 챙길 거 다 챙겼고, 옷, 그리고 책, 그리고 지갑, 그리고 여권. 내 여권. 아빠, 제 여권 보셨어요? 내 여권은 어디다 여권? 놓더라? 네 여권 여기. 찾으셨어요? 마이클, 너 아빠가 뭘 찾았는지 아니? 뭔데요? 우와, 그거 제 오르골이잖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너 기억나냐? 어릴 때 그렇게 칭얼대다가도 이 오르골 소리만 들으면 고온이 잠들곤 했는데. 당연하죠. 저는 이 노랫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이거 뉴욕에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들어놓고 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라니 세월 참 빠르다. 근데 아빠,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지금까지 이 노래 제목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뭔데요? 마이클, 그 노래는 섬지박이라는 곡이야. 섬지박이. 한국의 동요란다. 마이클, 누가 뭐래도 넌 한국인이야. 아니요, 전 미국인이에요. 너 왜 한국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렇게 돌변하는 거냐?
너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잖아. 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말할 수 있겠네요. 제 학창 시절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 그게 무슨 소리지? 아빠,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노란 원숭이요. 아무도 저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혼자였다고요.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외톨이였다고요. 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난 네 학교 생활이 행복한 줄 알았다. 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왜냐고요? 아빠가 학교에 찾아올 거잖아요. 내가 좀 찾아가면 어떠니? 네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아빠는 백인이고 저는 동양인이잖아요. 우린 달라요. 아빠와 아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걸 친구들이 알면 저는 더 놀림받았을 거라고요. 마이클, 미안하다. 아빠가 네 마음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마이클. 한국은 절 버렸고 한국이라는 꼬리표는 항상 절 괴롭혀요. 절 버린 친부모들도 결국 한국인인 거잖아요. 마이클, 내 친부모님은 널 버리신 게 아니야. 이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그동안은 네가 너무 어려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참 많이 망설였다. 그래, 이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난 지난 세계 2차 대전 때 아내와 아들을 잃었단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때는 이유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러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난 더 이상 나처럼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지. 손 시려. 세댁, 오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막 전해주신 삿바느질거리 다 빨았는데. 뭘도 이렇게 다 빠랬대. 날도 추운데. 매번 일거리도 주시는데 제가 해야죠. 자, 바느질까? 아유, 꼼꼼하게도 잘 해놨네. 뭘 이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내가 좀 더 넣었다. 아휴, 요즘에는 총소리도 안 들리고 조금 사람 살 것 같다. 그치? 네. 전쟁 중에 아저씨 모시느라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데 제사상에 올려라. 이 난리통에 어떻게 감자를 구하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가 많이 먹어야지. 애 젖도 먹이고 하지. 언니! 놀라. 조용히 해라. 이 애 또 겨우 뭐야? 방금 잠들었는데 깨울 일 있나? 아유, 둘이 보기 좋네. 난 그만 가볼게. 네. 아우, 들어가세요. 나오지 말고. 들어가세요. 어? 언니, 이것 봐! 웬 숟가락? 이게 그냥 숟가락이 아니야. 미제래, 미제! 고급져. 아니, 오늘 형부 기일인데 깔끔한 수저 하나는 있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사밥도 못 먹으면 얼마나 속상해. 아이고, 퍽이나 좋아하겠다. 근데 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다 길이 있지. 언니, 나 김지원이야. 형부, 오늘은 운이 좋네요. 파란 데온 아주머니가 감자도 주시고 수저도 생기고 곧 전쟁도 끝나간대요. 너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언니, 놀라지 마. 지금 우리 국군들이 거의 압록강까지 점령했대. 진짜? 곧 전쟁도 끝난다더라.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 그치? 그럼 우리 지원이 이제 학교 갈 수 있겠네? 아, 뭐래. 나 학교 안 가고 돈 많이 벌 거거든. 조그만하게 공부부터 해야지. 돈 벌 생각부터 해. 아, 왜 머리를 때리고 그래? 아팠어? 빵꾸난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보자. 괜찮구만. 아파. 우리 좋게. 이게 무슨 소리지? 언니,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지원아, 금방 올게. 지원아!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아버지가 우리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우리 애기 엄마랑 콜 잘까? 엄마가 선 그늘에 꿀 언니! 중공군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대. 뭐? 우리 어떡해? 전쟁고 끝난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그럼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도망치면서 살아야 돼? 지원아, 침착해. 이러다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니야? 지원아, 우리 짐부터 챙기자. 아직 경부 제사도 안 끝났는데 이게 뭐냐고. 지원아, 너 앱 좀 보고 있어. 지원아, 좀만 더 가면 된대. 곧 피난민 수용소가 나올 거야. 아까도 그 말 했잖아. 언니 안 힘들어? 내가 잠깐 안을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야, 이제 안 따라오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야, 근데 저쪽 피난소도 중공군 천지다.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노? 나를 모르겠고. 일단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자. 근데 여기가 어디고? 너 어디지? 저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쪽 피난소에 중공군 천지라니요. 이 아줌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저쪽으로 가면 다 죽어요, 죽어. 이제 우리 어떡해? 일단 애부터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이 죽은 것들 짝 깔렸다고요. 기동아! 갓나 새끼들 어디 갔어? 빨리 찾아보라. 멀리 가지 못해 새끼야. 응? 이런 갓나 새끼! 살려주세요. 날리 나오라! 나오라우! 여기 숨어 있었구나 야. 다른 쥐새끼는 어디 갔니?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살려주세요. 말하라! 당장 말하라! 지원아! 저희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아기가 있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요. 버러지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아. 지연아. 정신 좀 차려봐. 지연아, 눈 좀 떠봐. 괜찮아. 엄마가 너만은 지켜줄게.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제발. 괜찮아. 우리 아기 많이 춥지?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 애기 곧 따뜻해질 거야. 애기
하고 잘까? 밤마다 삼그늘에 골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엄마가 아빠, 저 뉴욕에 가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주위에 저 살리시려고 저는 그 마음도 모르고 여태껏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좋으셨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해 어머니를 미워했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빨리 위해 빼줘, 빨리 자신의 옷을 벗어주며 대신 죽음 맞이하였던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은 노래와 춤입니다. 오늘 뿐이고 댄스를 배워보겠습니다. 힘든 날도 비바람이 불 때도 좋은 날도 당신뿐이고 내 사랑은 당신뿐이고. 자, 그러면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뿐이고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자, 이번에는 실버 학생들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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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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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뿐이다. 거창 아림실부 대학에 자랑한 그런 태권도가입니다. 대부분 80세 이상이고
최고 고령자 김백루 부치인은 91세입니다. 허리도 구부정하고 무릎도 잘 펴지지 않지만 태권도를 배우면서 굽은 허리가 많이 펴졌고 건강해졌습니다. 작년 겨울에 대덕에서 열린 전국 실버 장기자랑에 참가하여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들의 씩씩하고 늠름한 태권도를 보시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야! 차렷! 준비! 주춤서기 준비! 한 번 찌르기, 한 번 찌르기, 하나, 둘, 셋, 넷, 두 번 찌르기, 두 번 찌르기, 하나, 둘, 왼쪽 아랫박 고치르기, 하나, 오른쪽 아랫박 보고 지르기 둘 정면 몸통 맞고 지르기 하나 둘 왼쪽 얼굴 맞고 지르기 하나 오른쪽 얼굴 맞고 지르기 둘 바로 반세 준비 앞차기 하나 둘 바로 차렷 격파 시범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림실버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마인드 강사 최영석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고립과 소통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이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만
고인물에는 점점 죽음 역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테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라는 의미입니다. 몸에 통즉 피가 잘 흐르면 불통, 즉 몸에 아픔이 없어지지만 불통, 피가 막혀서 흐르지 않으면 즉통, 즉 아픔, 이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허주는 혈액순환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요인인지를 잘 아는 명의였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국 대체의학의 권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전홍준 박사님이신데요. 한 번은 그분의 강연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인상적이고 병의 그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치료하는 강연이어서 제가 잠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 우리 GNP가 65달러였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 3만 불이 넘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이 500배 이상이나 높아져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어떤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가공식품이나 또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특히 이제 과식을 하다 보니까 이 피가 굉장히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지면서 이 피 속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전홍준 박사님의 이야기로는 지금 생기는 많은 질병들은 이유가 원인이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피의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의 어떤 그 오염을 막고 깨끗하게 하면은 몸의 모든 질병들이 다 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이제 심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먹 한 2개 정도 되는데요. 온 몸에 이제 피를 이렇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피가 이제 굉장히 탁해지면서 그 피 속에 있는 찌꺼기가 이제 피의 흐름을 굉장히 이제 방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피는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 피 찌꺼기를 혈관벽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게 되고 이 피 찌꺼기들은 결국 이제 혈관벽에 이제 짐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그러면서 탄력성이 있는 그 혈관이 점점 이제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더욱더 이제 피의 흐름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맥경화, 이 동맥이 굳어지는 병인데요. 결국 이제 피의 오염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증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결국 이제 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혈관의 통로가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래와 같은 낮은 압력으로는 심장이 피를 전신에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심장은 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을 높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고혈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도 그 전홍준 박사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건 병이 아니다. 왜? 실제로 피의 오염으로 인해서 피의 흐름이 나빠짐으로 인하여서 몸이 이제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죠. 좀 피를 맑게 하고 그 오염된 것을 해결해서 소통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피가 오염되고 탁해지면서 이 피 찌꺼기가 이제 심장의 그 관상동맥을 지나갈 때에 그 혈관을 이제 막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이 되고요. 그 피 찌꺼기가 이제 뇌혈관을 이제 막게 되면 뇌졸중이나 중풍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혈액 내에 기름기가 많아서 이제 간에 침착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지방간이 되고요. 이제 전립선으로 흐르는 혈류가 이제 나빠지게 되면 결국 전립선이 이제 붓게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되고 자궁적으로 이제 혈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이제 발병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또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 관절 쪽으로 가는 그 혈류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병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만성 질환, 그런 많은 만성 통증은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전홍준 박사님의 이야기는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깨가 아프다든지 또 허리 통증,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어떤 많은 통증과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은 원인이 단 하나라는 것이죠. 그 피가 오염이 돼서 끈적끈적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피의 흐름이 나빠짐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이런 통증이 있을 때에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수술을 하고 난 환자들이 정말 완벽하게 시원하게 나았다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는 됐지만은 계속해서 또 다른 곳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이제 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홍준 박사님의 이야기로는 암, 또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심장질환, 또 뇌질환 이런 만성질환은 사실 병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살려고 이제 피를 온 몸에 온 그 구석구석에 이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살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피에 독이 많이 있으니까 혈류가 좋지 않으니까 이 피 좀 어떻게 소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어떤 일련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이 메시지, 이 신호를 이제 무시하게 될 때에 더 큰 어려움에 닥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의 그 피찌꺼기를 독소를 해결해서 혈류를 좋게 하지 않는 한
이 통증은 해결이 안 되고 끝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퇴근할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한 젊은 여성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적어도 한 4-5시간 걸리는 작업이라서 직원들이 다 퇴근할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리가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떼를 쓰면서 귀엽고 이 차를 고치고 가야 된다고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 난감할 때 한 동료가 이제 나타나서 내가 이제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차를 가지고 이제 공장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수리가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이제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아가씨에게 넘겨줬는데 아가씨가 딱 보더니만은 엔진 경고등이 꺼졌네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얼른 타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20분 만에 고쳤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뭐 참 간단하다고 간단히 해결했다고. 사실 이제 이 직원이 이제 공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매터기에 엔진 경고등이 이제 켜져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하면서 이제 그 경고등에 이제 그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를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안 들어오게 되죠. 그래 놓고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담배 한 갑피 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아가씨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경고등이 꺼졌으니까 이거 고쳐진 줄 알고 불이 나게 자기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여러분 그 차가 실제로는 엔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경고등이 이제 불이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구만 뺀다고 해서 그 차가 수리가 된 겁니까? 고쳐진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된 것인데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참 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가 결국 멈추겠죠. 큰 사고가 나겠죠.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그 혈압 강화제, 그 약을 이제 복용하도록 권합니다. 또 이제 뭐 당 수치가 이제 높아서 당뇨가 되면 혈당 강화제를 이때 복용을 하도록 또 그렇게 병원에서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엔진이 고장난 차인데 전구를 빼버린 것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자, 혈압이 높다는 것은 피가 오염이 돼서 혈류가 나빠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해서 피가 잘 통해지면 저절로 고혈압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 피의 오염을 해결하지 않고 어떤 증상만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하고 어떤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통증은 사라지게 되고 또 흔히 말하는 이 만성 질환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전홍준 박사님의 그 어떤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만 그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결과만 해결하려고 해서 끊임없는 통증 속에 만성 통증 속에 이제 시달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중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PPT를 이렇게 보시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 성분 중에 헤로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헤로인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까? 예,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헤로인이 이제 헤로인 중독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헤로인을 한 20일 동안 복용을 한다면은 21일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당신 몸이 이제 미치도록 이 약물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명에는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쥐 한 마리를 데려다가 철장에 넣고 물병 2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물이 들어있는 물병이고 또 하나는 헤로인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물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쥐는 이제 헤로인이 들어있는 물병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물병에 집착에 이제 들어가서는 나중에는 그 물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헤로인으로 인해서 어떤 중독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1970년도에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종래의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에 뭔가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럼 바로 이제 쥐가 이 철장에 혼자 갇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 브루스 알렉산더 이 학자는 그러면 이 쥐의 환경을 좀 바꿔보자. 이 환경을 바꿔보면 그 쥐가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철장 속에 들어있는 그 환경을 없애고 말이죠. 쥐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쥐 공원, 쥐 파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놀이기구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재미있는 풍선도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쥐도 놔두고, 그래서 마음껏 놀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처음에 두었던 그 물병 2개를 이렇게 똑같이 놔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신기한 게 그 쥐는 그 헤로인 성분이 들어있는 그 물병에 가서 집착하거나 그것에 나중에는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어도 전혀 그와 상관없이 즐겁게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스 알렉산더 학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 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비슷한 실험이 인간에게도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병사들은 죽고 죽이는 아주 그 극한 상황 속에 매일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의 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량의 헤로인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미군의 약 20%가 섭취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미국 병사들이 그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자 미국 사람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전했던 수백만의 미국 병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엄청난 큰 일들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건 본국으로 돌아온 대부분의 병사들이 거의 95%가 약물 사용을 멈췄다는 발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극한 상황 속에 전쟁 속에 있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 또 새로운 그 정들었던 그 고향으로 환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환경이나 사랑스러운 가족과 애인들에게서 그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쥐가 그 고독한 철장에서 있다가 나와서 두 번째 정말 좋은 쥐 공원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일들이 생긴 거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교류할 때에 우리가 삶이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게임에 손을 대고 도박에 그리고 어떤 비디오나 포르노 이런 것들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독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독은 소통 부재의 한 증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헤로인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로 중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이나 또 이혼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게임 중독 등은 전부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며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예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의 행복들을 또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신비한 것은 혼자 고독 속에 있을 때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때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썩지 않고 하지만은 고인 물은 썩어 들어가고 죽음으로 가득 차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혼자 외롭게 또 혼자 고독하게 또 혼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거기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소통의 부재로 수많은 정신질환 또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현대인의 그 만성 질환은 피의 오염으로 인해서 흐르지 않고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서로 소통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습니까? 짧은 시간 우리가 고립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